벤틀리 아시죠? 개인 손님들도 실제 뭐 4천 뭐 중반대 하건 5천까지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 수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희 전시장 옥상인데요. 전시장에 있는 뭐 다양한 시승차들이나 직원들 주차하는 공간이고요.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에서 1978년 출시한 M 전용 모델인 M1 모델 다음으로 보여주는 XM입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그럼 바로 XM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X5가 있거든요. 근데 X5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이런 느낌이 본네트나 후드도 굉장히 높게 떨어져 있고요. 본네트도 굉장히 높고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XM이 좀 더 가깝습니다. X5를 보면은 앞에 있는 엠블럼이, BMW 엠블럼이 둥그렇게 그냥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XM 같은 경우는 더블 파워 도메라고 해서 양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BMW 엠블럼만 딱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XM 알아보겠습니다. XM의 제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XM은 전장은 5110mm, 전폭은 2005mm, 전고는 1755mm입니다. 웬만한 차들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고 느끼는데 그 부분은 전폭이 굉장히 넓어서 차량의 본네트라던가 이런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실제 보시면 굉장히 각져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직선적인 부분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차보다 전체적인 이 라인의 느낌들이 공격적이고 뭔가 보지 못한 이전의 차량보다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XM 또 테두리, 히드니 그릴 테두리의 골드 라인이 한번 볼 수 있는데요. XM은 테두리가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블랙 라벨이냐 아니면은 이런 골드 라벨이냐. 이 차량의 띠가 블랙이냐 혹은 이제 골드냐에 따라서 금액이 소폭 다르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향껏 차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골드 라인 안쪽을 감싸고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고성능 차량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들에 있어서 BMW가 새로운 디자인의 형태인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는 고급차이자 럭셔리 클래스의 현재 상징은 더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보면 램프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단부 같은 경우는 주간주행 등을 의미를 하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는 좌측 끝부터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가운데는 하향등, 우측 끝에는 어댑티브 LE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 클래스인 만큼 엄청난 가시거리와 시야를 확보해주는 점이 이 XM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653마력에 81.6토크라는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엔진룸에 있는 M이라는 상징의 G가 들어가 있고 하나, 둘, 셋, 4개 합쳐서 이제 8개 8기통의 모델입니다. 4400cc 8기통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매력이자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엄청난 출력도 있지만 연비 또한 너무 훌륭하고요. 연비는 리터당 10km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성능 차량에서 뭐 여러가지 대표 차종들이 있겠지만 XM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탑재함으로써 연비와 그리고 조용함, 이런 정숙성까지 모든 걸 다 챙겼죠. 그래서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내가 항상 시끄럽게만 달리거나 이런 으르렁거리는 배기가 아닌 조용하게 다니고 싶을 때는 전기모드도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이 XM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완속으로 충전하시면은 4.5시간이면 완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인증받은 거는 한 70km 정도 되긴 하는데 100km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적인 포스가 어마어마한 만큼 휠도 정말 큽니다. 휠은 현재 22인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앞이 275, 뒤에 타이어가 315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15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각져 있고 본네트도 엄청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XM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XM의 출력이 대단합니다. 653마력에 81.6토크, 엄청난 성능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 서스펜션이라던가 하체의 밸런스가 이 차량의 성능을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해당 서스펜션은 일반 M 서스펜션이 아니라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서스펜션은 주행 모드라던가 도로 상황에 맞는 능동적인 서스펜션으로서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를 통해서 좌우에 맞는 롤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더 기다려지게끔 하는 부분이 이런 서스펜션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돌 때도 X7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7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유턴을 돌 때도 더 짧은 회전 반경으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절대 차가 이렇게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유턴 반경을 자랑합니다. 자, 다음으로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후면부는 마치 7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듯한 되게 날렵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어딜 보더라도 BMW라는 마크가 없습니다. 그냥 이 차량은 XM이라는 거죠. XM이라는 이 로고가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M1이라는 모델에 대한 오마주, BMW라는 마크가 인그레이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되게 느낌이, 촉감이 색다릅니다. 되게 신기하고요. 실제 만져보시면 더 특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손님들이 상담하면서, 그리고 제 출고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차량이 어디 가면 가장 주목받느냐, 물론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주목받는 거는 역시나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차는 뭐지? 어떤 차량이지? 라고 했습니다. 후면부를 보면은 수직형으로 된 리플렉터 반사판이 보이고요. 그리고 허드램프가 상하단으로 해서 이 4개의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요. 이 하단부에 있는 이 골드 라인 같은 경우도 후면부까지도 채워줌으로써 차량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차량의 크기 대비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527리터가 채택을 하고 있고, 전체 폴딩 시에는 1820리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짐을 싣거나 이제 캐리어를 싣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4대 2대 4로 전부 다 폴딩할 수 있죠. 그리고 XM을 구매하시면 특별 선물을 드립니다. 요 XM 가방을 드립니다. 와우. 제 키가 177인데요. 실제 착석했을 때 공간이 절대 좁지 않습니다. 5m 10이다 보니까, 전장 길이가 5m 10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도 여유있고, 발을 쭉 뻗었을 때도 이제 발이 전부 다 이 운전자 쪽 시트 하단부까지 다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이제 가죽의 촉감이, 이제 XM은 메리노 가죽을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7 시리즈에 들어가는 똑같은 동일한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2열의 이 천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각기 다른 패턴으로 3D로 된 형상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M이 이 썬루프 레일 쪽에 들어가는 쪽에 좌우측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주야간 운행 시에도 굉장히 은은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잘 줍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들리시나요?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가 차량이 맞이를 해주고요. 곳곳에 보이는 소재들이 다 카본입니다. 전부 카본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차량인 스피커 또한 정말 좋은데요. 스피커 이쪽에 보시면은 흔히 회오리 스피커라 불리는 바우스 앤 위킨스의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의 개수는 20개가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메탈 소재로 돼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이 소재 자체가 벤틀리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곳곳에 볼 수 있는 M 차량들은 이런 M1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M2라는 버튼에 내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설정 및 저장하여 주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행할 때 보통 손님들은 일반적인 이제 차량의 출력을 맛보고자 M1 버튼에 기본 세팅을 해두고요. M2 버튼에 전기 모드를 세팅해서 좀 조용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전기 모드로 달리게끔 세팅을 많이들 해두십니다. XM의 연료통은 69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득 주유한 상태이고요. 507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운행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약 100km 정도를 더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XM은 리터당 10km를 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실제 인증받은 것만 앞서 설명드렸지만 7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고, 보통 완충을 했을 때는 여름철 기준 때는 100km를 다 주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차보다 주요 요소를 좀 덜 가도 되고, 특히 저희 경쟁하는 G 바겐보다 훨씬 더 조용할 땐 조용할 때 갈 수 있고 선택지가 있는 모델이죠. G 바겐이 워낙 도로에 많지만 XM은 다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뛰어나고 여태까지 보이지 못한 하이 퀄리티이자 럭셔리 클래스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 버튼 또한 빨간색으로 레드로 들어가 있어서 더 강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토글식 기어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 XM은 일반 리얼 M처럼 기어 노브가 들어갑니다. XM의 기어 조작이 다른 M 차량들과 동일하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하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되고, 좌측으로 두면은 중립, 상단으로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후진의 기어가 들어갑니다. 되게 운전하는 조작의 맛이 있는데, BMW를 운전하고 특히 M을 운전한다면은 이런 손맛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XM은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드, 연료에 최적화된 모드죠. 그리고 전기 모드, E 컨트롤 모드라고 해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상태에 초점이 맞춰진 모드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모드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조용하거나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순수 전기 모드인 일렉트릭 모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실내 역시 12.3인치, 14.9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이드미러랑 일직선상에 위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운전자가 시선이 많이 벗어나지 않고 정면만 주시하고 최소한의 시선 이동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BMW가 수입차 판매 1등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BMW는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들이라던가 목소리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쓰는 것도 굉장한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자, 드디어 도로로 나왔습니다. 653마력 엄청난데요. 653마력에 81.6토크. 지금 전기 모드로 가는데 출력이 상당합니다. 사실 이 정도 출력은 제로백이 4초대가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공도에서는 주행하기 이 퍼포먼스를 모두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막힘없는 그리고 시원시원한 주행 질감이 이 전기 모드를 주행했을 때 여실히 보여줍니다. XM이라는 모델은 뭐 저희가 경쟁차 중인 벤츠의 G 바겐 모델이랑도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G 바겐이 워낙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좀 더 색다르고 이 차량의 정숙성이라던가 조용한 모드로도 갈 수 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나 XM이 정답입니다. XM은 653마력에 81.6도 그 엄청난 이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 고속 주행 코너에서도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능동적으로 도로를 읽고 이 노면에 있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차체가 좌측으로 쏠릴 것 같으면 다시 우측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너를 만났을 때 이 육중한 차가 도로에서도 코너를 더 기다려지고 실제 주행할 때도 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런 부분들이 BMW 참 진짜 차를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4400cc의 8기통이라니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XM이 뭐 향간에는 이 차량이 단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실제 판매되는 시점만 딱 판매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추가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1이라는 모델처럼 잠깐만 이제 되게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처럼 잠깐 판매했다가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판매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XM은 컬러가 외장의 느낌들이, 그리고 이런 테두리라던가 골드라인이라던가 블랙라인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완전 색다른 차가 됩니다. 실제 보면은 진짜 공도에서 볼 때 5천은 뭐지? 왜냐면 뒤에는 이 차량이 엄청 빠른데 전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면만 보이거든요. 근데 뒤에 BMW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BMW인지 무슨 차인지 대부분 좀 판단할 수가 없는 느낌이 있죠. 뒤에는 오로지 XM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차량의 그만큼 자부심이자 특별한 세그먼트라고 이 BMW가 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코너를 돌 텐데요. 이 코너를 돌 때 이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후륜 주행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제가 유턴을 돌아갈 차선이 3차선인데 3차선이 아닌 한 2차선 반 정도면 차가 돌아갑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네, 3차선에서 지금 이제 다 안 닫고 네, 정확하게 유턴을 돌았고요. 이제 올라가는 오르막부터는 일반 M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소리 들리시나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전방만 주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진짜 BMW가 어떻게 하면 운전자가 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되게 많이 두는 것 같아요. HUD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이전 모델들보다 75% 향상된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가 진짜 뭐 제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데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주행. 네, 그리고 이제 XM이 엑셀을 밟다 보면은 제 위치에 제 기어 단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노란색으로 점등을 깜빡깜빡 계기판에 보여주면서 다시 기어 단수를 바꿔주라는 이런 메시지도 계기판상의 그래픽으로 한번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XM을 리뷰하는 이 시점에서 XM의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와우. XM은 현재 출고하는 가장 기본 출발 베이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앞에 있는 이 차량의 테두리가 금색으로 들어갔냐 아니면 검정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BMW를 타셨던 손님이 재구매도 있고 트레이드인도 있고 심지어 법인이다. 그러면은 실제 구매가가 한 1억 6천대까지 떨어집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청룡 영화제라던가 미스지 패션쇼 혹은 뭐 시그널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BMW가 국내 행사에 굉장히 이제 참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연예인들이 탔다라던가 이런 이제 셔틀카라는 개념으로서 행사 지원 나갔던 차량들이 추가 한 1,000만 원 정도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손님들도 실제 뭐 4천만 원 뭐 중반대 하면 5천만 원까지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M의 시승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혼자만 시승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직접 시승 한번 해보시고 의정부전 시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BMW 슈퍼 SUV XM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절반도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재면 소재,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음향, 사운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동차는 내가 실제 앉았을 때 운행을 해보고 주행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10분의 1도 표현이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BMW 의정부전 시장에서 가까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시승하러 한번 오시고 제가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BMW의 수영의 달인 BM수달이었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그럼 제 차에 대해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고요. 제 차는 iX3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기차를 주로 타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통행료 반값이라는 게 솔직히 크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일반적으로 볼 때 내연기관들이 보통 요즘에 휘발유가 10km 갈 때 리터당 뭐 1,600원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럼 전기차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실제 안 됩니다. 왜 회생지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전비가 더 좋거든요. 막히는 구간에서는 전기차가 역시나 좋고, 그럴 때 보면은 휘발유가 리터당 10km 간다고 했을 때 10,000km면은 160만원, 뭐 170만원 정도 될 거고, 보통 2000cc 기준일 때 자동차세가 한 50만원 정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전기차는 고정으로 13만원이라는 점. 그럼 전기차는 한 10,000km 주행할 때 차종별로 BMW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도 있고 뭐 크레딧 카드를 주기도 하겠지만, 그냥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쓰는 이 비용이 전기차는 한 토탈 50만원 정도, 한 10,000km 갈 땐 40만원 5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분의 2 정도 된다, 그 정도로 경제적이다. 그리고 하이패스라든가 공용주차장 반값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좋습니다. 네, 제 차는 iX3였습니다. 네, 정답자는 총 7분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오답자는 제입니다, 당연히. 네, 제가 돌림판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즉석으로 하겠습니다. 뒷자리 4개만 있고 닉네임 있는 분들 닉네임으로 했습니다. 돌려볼게요. 시작. 고고고고고고. GG1M님 축하드리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 적어주시면 소정의 상품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로 메시지로 한번 이메일 넣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